5단계 사업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사실 크게 우리가 이제 1대1 준아, 미팅과 싱크 먹고선 이거 안 닦으면 네. 네, 그래요. 네, 1을 잘 닦아야 되겠죠? 네, 그래요. 자, 1대1 미팅과 2대1 미팅,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안내에서 우리 뭐 화요일 그로잉과 로컬 시스템 안내를 통해서도 사업 설명을 듣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업 설명, 성공의 8단계를 모를 때는 뭐 따로 우리 강의에서 보면 호일러 법칙을 얘기할 때가 있고, 뭐 다른 뭐 FORM을 얘기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보통 도대체 저 강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사실 성공의 8단계를 알고부터는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 방법들은. 많은 분들이 방법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성공의 8단계 안에 우리가 배우는 강의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호일러 법칙을 배울 때는 이게 5단계의 사업 설명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의 방법들을 좀 정리가 되는데 사실 성공의 8단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강의를 그냥 막 듣다 보면 사실 좀 들어도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강의인가 보다, 그냥 홀러 법칙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실전에 연결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노트를 정리하실 때도 멍멍이 소리 들리죠? 문 좀 닫을게요. 저희 집 맥스가 제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자꾸 짖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좀 두꺼운 노트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좀 구분을 시킨 다음에 우리 비전 세미나나 이렇게 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과연 이 강의는 성공의 8단계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소리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책장 넘기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해서. 예, 그래서 그 1단계부터 8단계 구분을 시켜서 정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정리하시는 습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대1 미팅은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1대1로 미팅을 하는 거고 2대1 미팅은 스포너님을 모시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2대1이잖아요. 네. 누구와 2가 될 건지, 예. 내가 이제 아직 사인업 하지 않은 예비, 뭐 사업자 고객과 한 편을 먹을 건지, 스폰서님과 한 편이 될 건지,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실 생각할 것도 없는데, 간혹, 스폰서님이 1이고, 예, 파트너와 그 예비 고객님이 2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강의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공은유 루비님께서 또 우리 그룹 사업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또 믿고 듣는 강의고 그리고 퍼포로션의 자랑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공루비님이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떴을 때 플라이어가 뜨면 미리 알고 내가 어떤 분을 이렇게 초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 1대1 미팅이든 2대1 미팅이든 어쨌든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그 초대하신 분의 클로징이 진짜 중요해요. 네, 클로징은 사실 사업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스포너님이 마이로벤츠 박사님 얘기하다가 그만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상 플랜 풀고 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 보면 반드시 클로징을 어떤 멘트를 내가 얘기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사실 그 미팅 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만약에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한테 좋죠. 유산란 정말 기회고요. 저 믿고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뭘 저를 믿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초대하신 분이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뒤에 호일러 법칙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이어갈게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호일러 법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제3자의 말은 객관적인 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잘했어. 예, 근데 스폰서 이제 나한테 유산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공부를 되게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성적순이 아니니까. 못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친구가 직접적으로 유선화를 얘기했을 때, 괜히 그냥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주관적이라 생각하고 객관적인 어떤 기회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보다 아는 사람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포너님과의 미팅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효과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스포너님을 제3자로 만들 것인지 전문가로 만들 것인지 그것도 우리 리더님들의 몫이죠. 여기 보면 A는 이제 스폰서고 B는 본인이에요. 그리고 C는 이제 예비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포일러 법칙을 A, B, C 법칙이라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폰서님과 내가 사실 2가 되어야 이 미팅이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B가 그만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B의 그 미팅의 성공률은 80%는 B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이 홀러 법칙을 사실 장형이다 하면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장형분들은 뭐 꿈과 목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미팅을 잡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미팅을 잡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장형이다. 이러면 바로 홀러 법칙을 빨리 알려주시는 게 이제 우리 이제 A 역할을 하는 이제 스포너님이 좀 덜 당혹스러운 예,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사실 B가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뭐 다 얘기하긴 힘들고 어쨌든 이 2대 미팅이라는 건 그분이 본사로 초대했을 때 뭐 그래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뭐 사실 2대 미팅 말고 본사로 초대를 하셔도 되고 뭐 신규 세미나 가보겠다 하면 신규 세미나 초대하셔도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래 뭐 그래 들으라고 한번 들어볼까 이제 이 정도의 보통의 상태일 때 스포너님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스포너님 댁이 뭐 용인이라 할지라도 창원에 미팅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뭐 인천이라든지 그 어디 뭐 강원도라든지 할 거 없이 어디서 미팅을 잡으셔도 스포너님은 그 기꺼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스포너님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자차를 이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중교통이다 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면 그 근처에 커피숍을 잡고 또 자차라고 하면 사실 주차장이 좀 이렇게 주차하기가 수월한 이런 곳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헤매다 보면 스포너님도 너무 막 방황을 하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팅에서도 조금 안정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버스 타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스포너님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픽업도 하시고 이런 정성은 사실 그 미팅의 결과를 정말 바란다고 하면 이 정도 정성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실 절대 안 되는 건 C한테 비밀리에 묻지마 미팅을 잡으시면 안 돼요. 유선화를 얘기할 거라는 걸 충분히 C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유선화 얘기할 줄 몰랐는데 왜 이런 거 얘기해요? 나 이런 거 나 여기 안 왔는데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힘겹게 어렵게 그 2대1 미팅을 파트너분이 잡으셔가지고, 그 근처가 공사 중이라 가지고, 차를 여기 댔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이제,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막 이게 공사판이라 가지고, 둘러둘러 가야 되는, 안 되겠다. 그럼 택시를 타야겠다. 택시를 탁 탔는데, 택시기사가 거기까지는 안 가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시 차를 끌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너무 막 정신없이 그 미팅 장소를 찾아갔는데 앉자마자 "4단계잖아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인제 제가 루비 직급 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왕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거 그래도 좀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왔는데 기분 너무 나쁘다고 막 인제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제가 아무리 거기서 웃기려고 하고 그저 막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을 닫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팅이 진행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곳이 저기 수원의 롯데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AKA 그 뒤쪽에 롯데백화점 맞죠? 예. 거기 막 인제 막 짓기 시작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예 지나가다가 예. '저 옷 이쁜데?' 하고 이제 샀던 게 150만 원짜리 코트를 하나 산 거죠. 예. 그때. 아니 너무 인제 그때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때는 루비니까 예 그래서 그때 교훈이 '아 백화점에서 미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이 정도 나는 투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뭐 주는 약간 보상 같은 거였어요. 예. 예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사전에 유산화를 설명을 들게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 그 예전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장소 섭외 같은 것도 우리 B의 역할이에요.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저기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뭐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에너지가 쓸데없는데 많이 소모가 되겠죠. 잘 들리지도 않고 당연히 생소한 얘기라 집중도 힘든데 거기다 시끄러워. 예. 아무리 막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예 그분도 짜증이 나고 서로가 뭔가 예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닫혀 버리겠죠. 그래서 뭐 "나는 스타벅스 커피 이외에는 먹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미팅은 좀 조용한 곳에서 예 이루어져야지 예 그게 효과적이다. 결과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B 분들이 예 파트너분들이 좀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제 갔는데 막상 거기 막 자리가 없어. 그래 가지고 막 화장실 앞이나 막 문 앞에 막 이렇게 밖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그죠? 그럼 이제 C가 그냥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뭐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하다가 우리가 또 예 신경이 그쪽으로 또 쏠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도 다른 거 선점할 필요는 없는데 자리 같은 것도 정말 B가 이 미팅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장소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시간대는 붐비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미팅을 잡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고 그래서 인제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았을 때는 그 이제 C는 스포너님과 벽밖에 안 보이게 그런 좌석에 앉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눈길이 글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벽 아니면 스포너님 딱 이렇게. 예. 스포너님 뒤에는 벽. 이제 이런 자리를 앉게 인제 하시려고 하면 이런 자리에 내가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팅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보통 이제 차를 마시잖아요, 차. 예. 보통 스포너님들은 먼저 가서 시간 개념이 약속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기다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스포너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상황이 사실 보면 좀 그렇죠. 완전 그냥 이렇게 사인업을 받으려고 저렇게 '너무나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C가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의 스포너님은 인제 B와 C가 만난 뒤에 예 그래서 약간의 인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예 되는 그 시간 뭐 그렇다고 뭐 잠깐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뒤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이거 주차장에 기다렸다가 들어온다든지 예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요즘에는 그냥 들어가면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앉게 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너님 어디쯤이세요? 뭐 드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B 스포너님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의를 떠나서도 사실 C가 바라보기에
스포너님이 물론 더 돈을 많이 버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포너님이 막 이렇게 커피를 막 사고, 막 뭘 자꾸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런 상황을 C가 봤을 때는, 아, 그래. 자기가 갑이고 그 스폰서가 을병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팅에서는 그냥 B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스폰서 여기까지 와주시는데 제가, 당연히 커피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C라는 사람도 함부로 못하게 되거든요. 그 A라는 스폰서한테. 그래서 그 C가 A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B가 그 A에 대한 그 스폰서님에 대한 에듀파이를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그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땠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팅에서는 결제를 일단 네, B가 좀 해주시고 정나는 커피 한 잔도 사드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계좌번호 보내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스포너님들께서 보내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꾸 분위기가 흘러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도 또 예, B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A의 역할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C였지만 B로 가시는 거고 역할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B는 또 A의 역할을 곧 하게 될 텐데 곧 우리 스포너님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일 텐데 내가 스포너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또 본인도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대우,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대로 파트너들은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보이는 대로 스포너님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많이들 배우시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 만약에 나는 이런 돈도 너무 절약하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만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커피 값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우리 그 정도의 그게 결국 그렇게 베푸시는 물질이 가면 사람 마음도 가고요. 그러다 보면 또 풍성한 이렇게 그 수당이 들어오시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너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악역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이 시작이 돼요. 미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사실 C라는 사람은요. B가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B가 그래 잘 들어 열심히 들어 난 잠깐만 여기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나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뭐든 스포너님 네, 말씀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볼 때 C는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유선아 이 사업 정말 잘해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C도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핸드폰 막 띠리띠리 울리고 막 오왕장 왔다 갔다 하고 막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면 당연히 집중도 떨어지지만 C가 느끼기에 아 B가 그냥 들어보라고 했나 보다.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경청하진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B의 역할이다. 그래서 미팅이 이제 막바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막바지 되기 전에 이제 사실 이렇게 과정 속에서 스포너님도 실수란 걸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1992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예, 유산나 설립일을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93년인가 92년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파트너가 옆에 있다가 스포너님 1992년 아 2003년도요. 뭐 이렇게 자꾸 옆에서 예,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스포너님이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럽고 막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또 본인 얘기들을 계속 B가 끼어들면서 하다 보면 흐름을 놓쳐요. 그러면 원래 미팅이 1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B가 자꾸 끼어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그러니까 거의 뭐 보상 플랜 설명이 되기 전에
C가 나 사실 2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나 지금 가야 돼. 이러면 이제 또 흐지부지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S분이 쭉 이어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마지막에 그걸 정리해 놨다가 S분 여기에 이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B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이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었다고 했을 때는 이제 B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클로징 멘트. 네, 클로징 멘트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클로징 멘트는 이제 제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3년 전, 과 지금 삶이 많이 바뀌셨나요? 네, 앞으로 3년 뒤 많이 바뀔 것 같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제가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인인 언니가 꿈쩍도 하지 않았을 때, 답답해가지고, 언니 3년 전이랑 지금 달라졌어요? 네, 3년 뒤는요? 네, 저는요, 우리 치아가요, 지구본을 휙 돌려서 콕 집는 나라 여행 갈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고, 제 아이도 건강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3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언니 말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대. 한 번도 3년 전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3년 뒤의 삶도 자기가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클로징 멘트가 가장 효과적이어서 아마 많은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이 요 클로징 멘트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이제 클로징 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감 없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데 자신감 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다. 예,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제품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사업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자신감 있는 게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 이런 제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자신 없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얘기와 더불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사인업 했다고 갑자기 혼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냐. 당연히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이 익힐 때까지 같이 이렇게 스폰서가 설명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도와주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거, 이런 얘기. 그리고, 보통 이제 지인들 같은 경우 남 믿고 한번 해보자. 예,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예, 일단 시작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환불해.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고민할 때 아니야. 뭐 한 5년, 8년 전에 만났다고 하면 고민 충분히 해도 돼. 지금은 고민하다 그냥 기회가 끝나버린다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이제 파트너분들이 하시는지 뭐 어쨌든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뭐라도 뭐 지금 시작한다면 3년 뒤에는 뭐라도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되는 거야.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누가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요런 클로징 멘트, 그리고 사실 3년 정도 내 건강을 챙기는 비용으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1,500만 원 들지 않는다. 1,500만 원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 3년 만에 골드를 보통 가거든요. 3년 만에. 골드를 가는데 그러면 월 500이잖아요. 이상이잖아요. 네, 3년을 1,500만 원 투자해서 골드 월 500 버는 일 있냐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없으면 또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요런 클로징 멘트를 날리시고, 그래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다음 넥스트 미팅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다음 미팅. 그래서 다음 미팅이 뭐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신규 세미나가 있다. 신규 세미나 프로모션.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누구의 사업 설명이 있다. 이런 스케줄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 미팅을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안 할 것 같다. 좀 더 설명이 들어가면 이분이 또 제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위에 스포너님 프로모션도 괜찮고, 아니면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 한 3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사실 미팅을 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미팅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냥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들어갔어? 이러면서 막
또 만나자고 하기가 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우리 언제 만나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툴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 전해주고, 근데 이것도 머리 형한테 책을 줘야지 장우한테 책 줘봐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머리 형이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건네면서 이틀이면 그 얇은 거 읽지, 이틀 뒤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뭐 미팅의 툴, 그죠? 책 같은 거, 전단지 3판, 6판, 뭐 필요한 모든 사업 도구 누가 준비해야 돼요? B가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것은 B가 준비하시는 걸로 복제가 되어져야 돼요. 스포너님이 바리바리 이렇게 막, 그죠? 도떼기 시장 아줌마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기는 힘들어요. 물론 차에 있을 거고, 갖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B가 그런 것들은 준비하시는 걸로 우리가 복제를 시켜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자세하게 호일러 법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훅 지나갔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으로 끝나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돌아와서 사업 설명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클로징도 중요하지만 넥스트 미팅을 잡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미팅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점, 1대1 미팅이 좋은 점은 언제든 그냥 그분과 맞으면 시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명절에도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관심 보이는 누가 조카가 있든지 뭐 이렇게 친척 사촌이 있어. 그러면 또 즉시 바로 내가 탁탁탁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어야지. 그 운이란 건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거잖아요. 준비가 없으면요, 어떤 기회가 와도 절대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대1 미팅은요, 한 달 정도면 솔직히 미팅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업 설명 정도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달달달달 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해보셨잖아요. 이해를 다 하고 외우는 경우도 있지만 외우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 설명을 아예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 본사 사업 설명을 하는 리더님들의 그 말도 다 쏙쏙 들어오고요. 서버너니 미팅하는 것도 너무나 막 그냥 이게 호흡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빨리 가지시려면 내가 사업 설명을 혼자서라도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2대1 미팅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시스템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스템을 초청했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요. 어쨌든 애프터를 스포너님한테 요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미리미리 스포너님 제가 신규를 초대했는데 끝나고 애프터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미리 잡아야 돼요. 갑자기 당일날 스포너님 신규 초대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요. 스포너님이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분의 애프터만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비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죄송한데 제가 약속이 있는데 뭐 스포너님은 맨날 바쁘시더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미리미리 잡았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네, 우리 예, 너무 할 일이 많죠. 예, 리더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1년 뒤에 500 벌 거야. 뭐 이런 거. 이글거리는 눈빛. 예, 그러니까 우리 김경미 대표님께서 지독한 머리형이 막 거기서 막 흔들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눈빛, 어떤 목소리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나 1년 뒤에 500 벌 거야. 막 이러면 야, 진짜 저 사람 벌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의 그 비언어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지나치게 2대1 미팅이 사실 효과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총알이 없어. 우리 리더님들. 자, 3BC를 이제 열었다. 나는 총을 하나 가지신 거. 근데 총알 장전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대1 미팅을 요청하시는 게 올바른 진짜 현장 경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계속 이것에 의존하시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C에서 B로, B에서 A로 가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사업 설명 할 수 있을 때 그때 뎁스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빨리 사업 설명을 익히셔야겠죠. 뎁스 아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파트너, 또 그의 파트너,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뿌리 깊게 내려가는 게 내 인맥으로 막 갖다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뿌리 깊게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시스템을 좀 한번 다시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리 석세스 코어라는 교육이 있어요. 네, 미처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교육인데 김규수 원장님이라고 신규 세미나에서 우리 가보신 분들은 그죠? 마지막 시간에 막 뭉클뭉클하게 하시는 분 계시죠? 네, 되게 유쾌하게 강의 잘하시는 우리 김규수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석세스 코어라는 교육이 있어요. 석세스 코어를 듣지 않고 성공한 리더 한 명도 없어요. 예, 우리 3스타, 그 위에 A스타, 이런 분들은, 서코를 5번도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석세스 코어는 그냥 그냥 초등학생, 예,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아직 내가 미처 듣지 못했다. 예, 그런 분들은 석세스 코어 반드시 들어야겠다. 비용이 발생해요. 아니, 돈 내면서 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은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그냥 강의가 직업이신 분이에요. 예, 근데 당연히, 예, 우리가, 예, 강의료를 내야 되겠죠. 예, 정당하게. 그게 이제 비용이 이제 20만 원, 이런 데에서 이제 20만 원. 4주에 20만 원. 우리 때는 7주에 3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4주로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20만 원으로. 그리고, 온라인 했다, 오프라인 했다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이제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리더님들이 많이 모이면 창원이든 부산이든 이렇게도 또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는요. 석세스 코어의 모든 파트너들을 안착시키면서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골드로 빨리 승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토대로, 왜냐면 내가 다 일일이 강의를 김교수 원장님처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초기 사업자가 어떻게 김교수 원장님과 같은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앉혀놓는 거, 그걸 프로모션 하는 거,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감사했던 교육이고 감사한 분이 우리 김규수 원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화요일 날 그로잉업 그룹의 로컬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 요일이라는 건 다들 지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아셔야 되겠죠. 네, 우리는 그로잉업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이라고 하긴 그런데 우리 그로잉업 그룹 속에서 우리가 그런 멋진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1박 2일 우리 신규 세미나는 당일로 토요일 날 진행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비전 세미나가 그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RTS 용인이든 그죠 우리 시흥이든 천안이든 저기 김해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저기 대구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우리 많은 퍼포먼션 리더님들이 거기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각 지역에 이렇게 구축이 돼 있으면 내 파트너가 저기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광주, 우리 최정래 골드님 섭섭할 뻔하셨네요. 광주도 있고 또 전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RTS가 다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또 활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지인이 있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로잉업 그룹의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스포너들이 이렇게 좀 몇 명이서 모여서 홈 미팅도 있고 또 작게는 셀 미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시간이 나면 그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은요 모두와의 약속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나의 스폰서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약속, 형제 라인과의 약속, 우리 모두와의 약속인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미팅이 잡혀가지고 그 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에 잡으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 시간에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시스템이 있는 그 시간에 미팅을 잡진 않았거든요. 예, 그 시간 아니더라도 충분히 미팅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건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스포너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스포너님 말씀을 하면
또 약간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역은 제가 한다고요. 예,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한테 뭐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후속 조치를 이제 하는데 이제 사업 설명하고 사실 4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책을 예, 주면서 이거 이틀이면 읽을 수 있겠지. 이틀 뒤에 만나자. 뭐 이런 식의 툴을 전달하는 이유도 사실 48시간 이내에 만나게끔 자연스럽게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 쉽게 진짜 망각해요. 지금은 막 할 듯이 하지만 예, 돌아가서 남편한테 뭐 한 소리 딱 들으면 바로 내가 미쳤지,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어디서 홀린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홀리신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동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설명 좀 길었나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서, 예, 이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다음 약속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 클로징 멘트 준비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